안녕하십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인구이동과 지역변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가 이동하는 요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출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빈곤하고 임금이 낮고 실업률이 높고 그다음에 교육 문화 인종적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는 곳이라면 당연히 사람들이 살기 싫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그 지역 밖으로 국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우리는 배출 요인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사람들을 좀 매력적인 요인으로 끌어들이는 당기는 힘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흡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흡인 요인은 풍부한 일자리, 그리고 높은 임금, 교육, 문화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환경들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요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사람들은 어떤 유형으로 나누어져서 이동을 하느냐? 먼저 이동 범위로 나누어 본다면, 국내에서의 이동이냐, 혹은 나라와 나라 간 국제적인 이동이냐라고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동 기간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잠깐 동안 갔다 오는 일시적 이동이냐, 혹은 내가 아예 그 나라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려고 가는 거냐, 영구적 이동이냐가 되겠죠. 그 다음, 이동하는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의사에 따른 구분이 있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간 이동이냐,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동하게 됐느냐를 나눠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동의 원인이 있는데요. 네. 주로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요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가장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게끔 하는 요인은 바로 경제적 유동입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의 인구 이동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6세기에는 유럽인들이 그 후추를 찾아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다른 대륙에 대한 탐험이 굉장히 활발해지던 시대였죠. 그래서 유럽인들의 식민지 개척 이동이 주를 이루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메리카 대륙으로 유럽인들이 건너간 걸 보실 수 있고 갈색 화살표를 따라가 볼게요. 그다음에 영국이 호주를 지배했던 그런 화살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8세기에는 이렇게 건설한 유럽인들의 식민지에 대규모 플랜테이션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대기후 플랜테이션이 이루어지는 지역에는 흑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19세기에는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인들이 경제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많이 건너가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해외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부르는데요. 동남아 그 문화권에서는 이런 화교의 중국인 화교들의 경제적 영향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재밌게 봤던 할리우드 영화 중에 크레이치 리시 아시안즈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할리우드 영화에서는 좀 보기 드물게 아시아 사람들이 주연과 조연 모든 등장인물들이 대부분 동양인이어서 굉장히 좀 센세이셔널 했었죠. 자,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을 보시면은 주인공 여자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위해서 남자친구의 고향에 같이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다 중국계 이름이거든요. 근데 찾아가는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거기서 이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호텔업을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거대한 부자 집안이란 거를 그때 알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싱가포르를 이주한 중국계 화교의 후손이구나라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화로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기회를 같이 가지도록 합시다. 자, 그 방금 전에 보았던 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이주, 강제 이주 모습을 좀 그림 자료로 모아봤습니다. 대규모 화물선에요. 물건을 적재하듯이 이렇게 사람을 빼곡히 쌓아서 운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리가 모자랄 때는 이렇게 지하에 식량 창고 같은 데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몰아넣고 운반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간 사람들은 여기는 미국이겠죠? 미국 남부의 대규모 목화밭에서
하루 종일 목화를 따는 일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강제적 이주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은 자발적 이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버시즈 차이니즈입니다. 해외로 나간 중국인들. 대부분 이런 화교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많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유럽이라든지 혹은 캐나다, 미국까지도 건너가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슈퍼주니어의 헨리라고 하는 연예인 있죠. 선생님이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를 되게 자주 보는데 거기서 헨리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자기의 아버지를 만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는 거기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처럼 보였습니다. 그 헨리의 아버지도 뭡니까? 네, 중국에서 건너간 화교 사업가구나라는 사실을 거기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헨리는 화교의 후손입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화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커다란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인구 이동 특징은요. 이동 의사에 따라서는 자발적인 요인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동 원인으로 놓고 보자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이익을 위해서 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노동력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더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선진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유럽, 오세아니아, 앵글로 아메리카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별 인구 이동을 지도로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런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이주를 많이 받아들이는 세 개의 지역이 딱 보이죠. 자, 북아메리카, 미국 쪽이고, 그 다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유럽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일본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쪽. 요 세 개의 핵으로 대부분의 어떤 그 개발도상국의 인구들이 노동을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주를 하고 있는 화살표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륙별 인구 이동 수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그 차이가 훨씬 극명하게 나타나죠. 네. 왼쪽에 있는 세 개의 대륙은 주로 개발도상국이 많은 국가들, 대륙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 개의 국가는 주로 선진국이 많이 속해 있는 대륙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기는 주로 순유출이 많고, 여기는 순유입이 많다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럼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러한 특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의 시기적 인구 이동을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많은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국가예요. 이런 이민 정책을,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펴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시기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먼저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는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주해온 영국인들이 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부지방의 대규모 목화 농장을 재배하게 되면서 여기에 필요한 노동력들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대체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는 다른 유럽계 이주민들이 건너오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그때 서부개척 시대라고 해가지고 막 권총을 빵 쏘면 달려가가지고 깃발을 꽂는 대로 다 자기 땅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정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부에서 굉장히 많은 금광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하는 신세계에서 이제 한몫 단단히 챙겨서 나도 저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유럽계 사람들이 많이 이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0세기 후반에서 현재까지는요, 아시아 출신 혹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히스패닉계 이주민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는요, 미국이 이제 서부 쪽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 나가거든요. 뭐 정복한 땅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에 돈 주고 산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완전하게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다음에 동서로 미국을 횡단하는 철도 건설을 해요. 자,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때
중국인들이 그 일을 하러 많이 건너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시아 쪽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샌프란시스코 등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인들이 서부에 이 당시에 정착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국인들도 이 당시에 함께 이주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자, 미국의 이민자 유입 초기의 모습이죠. 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신대륙에 내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온 영국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다음 대규모 목화 농장을 경작하기 위한 노예로서 아프리카계 흑인들을 강제 이주시킨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9세기 중반에서 20세기 초죠. 독립 당시의 영토는 이 동부 지역인데요. 계속해서 사들이거나 혹은 병합을 하면서 미국이 서부 지역으로 계속 영토를 넓혀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땅들이 계속 발견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 발견되는 땅을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기회를 찾아서 유럽계 이주민들이 대부분 많이 건너왔고요. 그리고 서부 골드러시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서부로 가면 금이 있다. 그 금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또 건너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아시아계 및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이주민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 보시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주해 오는 이민자의 수가 현재 확 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자기네들과 어떤 문화권이라든지 기후가 비슷한 서남부 해안 지역에 주로 정착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스패닉은요, 이제 백인 다음으로 미국에서 구성 비율이 높은 인종이 됐어요. 그래서 절대로 미국에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인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미국으로의 인구 이주를 알아봤고 이제는 서남아시아로의 이주 노동자 유입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남아시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동 지역이고요. 왜냐하면 이쪽은 석유 자본에 의한 어떤 사회 간접 자본, 이제 뭐 도로를 깔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혹은 뭐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호텔 이런 것들을 리조트 같은 것들을 짓는 거죠. 그런 대규모 기간 산업이 굉장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설 현장이 벌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요, 아시아 국가 출신들, 그래서 한국이나 인도, 필리핀 등의 아시아 국가 출신의 노동력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를 보면은 7, 80년대 중동 건설 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건너가서 일을 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시아 국가 출신보다는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도로라든지 혹은 이건 바다를 메워서 만든 팜 아일랜드라는 곳이에요. 야자수 모양의 섬인데 엄청나게 거대한 리조트들, 호화 리조트들을 막 마련해 놓고 관광객들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대규모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들이 필요하겠죠. 자,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 5일 달러라고 하죠. 5일 달러를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사와 노동자들이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직원들이래요. 자, 근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의 유입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서남아시아 지역 자체도 아랍어를 사용하면서 이슬람교를 많이 믿거든요. 근데 7, 80년대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제 일 끝나고 좋아하는 게 뭡니까? 예, 돼지 삼겹살에다가 착 구워가지고 소주 한잔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이 서남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아니, 그 코란에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돼지고기와 알코올을 이렇게 막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런 불경한 놈들 막 하면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과 약간 비슷한 문화를 향유하고 있는 인근의 이슬람 문화권 노동자들을 최근에는 더 많이 받게 된 겁니다. 네. 자, 세 번째로는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유입 경로입니다.
유럽은 경제 발전 정도가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요. 여성의 사회 진출도 늘고 결혼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했어요. 본인의 행복을 더 추구하는 편이죠. 그래서 저출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제 발전 정도가 더딘 동부 유럽이라든지 혹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북부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어요. 네. 그런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대표팀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흑인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대부분 어디에서 왔을 거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까? 네. 바로 북부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흑인들이 대부분이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말씀드렸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전 세계의 인구를 끌어모으고 있는 세 개의 핵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인구 이동의 영향. 많은 인구들을 받아들이는 국가가 있을 것이고 많은 인구를 내보내는 국가가 있을 겁니다. 자, 주로 순유출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나라에서는 실업률이 하락해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일할 만한. 그래서 국내에 남아있는 일자리로도 충분히 충당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벌어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겠죠. 그래서 외화가 유입됨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일할 사람들이 또 너무 나가버리면 그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자, 순유입 국가, 받아들이는 인구가 더 많은 국가들은 선진국이죠. 자, 여기서는 싼 값에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와서 노동을 하다가 보면은 서로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인구 이동에 의해서 각각의 지역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냐면요. 이 이민이라는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했고 가장 많은 혜택을 본 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고요. 그 나라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되게 각광받고 있냐면요. 문화적인 하이브리드.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융합해서 제3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게 제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선생님의 기준에서는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 하면 미국의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를 호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하면 또 뭡니까? 미국의 그래미 시상식, 그 다음에 그래미 차트, 빌보드 차트라고 하죠. 예. 미국의 어떤 그 문화적 영향력이 이런 이민자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서 재창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도 보시면은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영국인들의 문화만이 소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작년에 되게 히트를 쳤던 알라딘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아에서 건너온 그런 뭐 민속 동화, 전래 동화 같은 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손으로 다시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죠. 자, 그다음 작년에 빌보드 차트를 되게 휩쓸었던 곡 중에 데스파시토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48주간 1위를 했다고 하죠.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시면요. 언어가 영어가 아닙니다. 네. 폰시라고 하는 가수가 이제 부른 노래인데요. 이 가수는 푸에트로리코라고 하는 중남미에 있는 국가에서 건너온 가수예요. 그러니까 꼭 뭐 영어로 노래하는 노래만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라틴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건너온 가수가 자기네 나라 언어로 노래를 불러도 노래만 좋으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 또 어떤 그룹도 가서 빌보드 차트를 또 호령하고 있습니까? BTS 같은 그룹이 있겠죠. 다양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반면에 인종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거주지 문화 이런 차별 문제도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백인 경찰이 흑인의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인종차별 문제가 불거지게 되는 그런 갈등 사례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구성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요. 유럽은 이런 갈등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종교적 색채가 좀 강한 곳이기 때문에 크리스티교를 믿는 기존 주민들과 이슬람교를 믿는 이주 노동자들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유럽 주요국의 무슬림 인구 현황인데요. 이런 뭐 북아프리카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국가들, 특히 프랑스랑 독일 같은 나라가 무슬림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주 노동자를 많이 받아들인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일으키는 테러를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했던 사건이 2015년에 있었던 샤를리 앱도라는 언론사에 대한 급진주의자들의 테러가 있었는데요. 뒤에서 다 사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르카라고 하는 거 우리 앞에 종교 학습할 때 배웠던 복장입니다. 뭐냐면 이슬람 여성들의 복장인데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이슬람 문화권의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주긴 하지만 어떤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종교적 이유에 의해서 착용하는 이런 부르카나 혹은 히잡 같은 그런 어떤 전통적인 종교 의상들을 공공장소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추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불편한 것들을 좀 해소해주면 그 여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 종교적인 어떤 자유, 다양성 이런 것들과 충돌을 빚는 장면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선생님이 앞에 말씀드렸던 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만평을 그렸는데요. 보시면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알라신을요, 벌거벗은 모습으로 묘사하는 반면, 그리고 코란이 총알을 절대 막아주지 않는다. 네, 이런 조롱까지도, 조롱의 의미를 담은 그림을 막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을 보시면요. 시리아의 난민 어린이가 그 난민 구명 보트를 타고 오다가 구명 보트라기보다는 이렇게 전쟁을 피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오다가요. 배가 뒤집혀서 죽어서 그 시신이 바닷가로 떠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롱하는 이런 문구를 만평으로 내보냅니다. 신문사에서. 뭐 하나 가격에 햄버거 2개, 어린이 세트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만평을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서에 나오는 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독교인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데 무슬림 아이들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지 못하고 가라앉는다.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것을 떠나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대한 혐오를 이런 무슬림 아이들에 대한 어떤 비아냥거림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본 무슬림들이 저 같아도 솔직히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냐면요. 그 신문사에 대한 테러를 감행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온갖 피가 낭자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신문사에 대한 테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게 될수록, 같은 공간에 상주하게 될수록 갈등의 어떤 요지는 더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 변화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도시와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테마 12번 인구 이동과 지역 변화 프린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나라에서 나라 간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 지역에서 좀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느끼는 요인들. 그래서 뭐 빈곤, 일자리 부족, 열악한 생활 환경, 전쟁과 분쟁 등에 의해서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떠나게끔 만들어내는 힘을요, 예, 배출 요인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일자리가 많고 생활 환경이 쾌적하고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은 사람들이 서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 지역은 사람들을 끌어들인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흡인 요인이라고 부른다고 배워봤습니다. 자, 인구 이동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인구 이동 유형과 주요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동 의사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느냐 혹은 강제적으로 가느냐를 나눠볼 수가 있었죠. 사례는 옆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고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 요즘에는 이동 원인이 이제 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 원인에 의한 이동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경제적 요인에 의한 인구 이동 사례로 몇 가지가 제시가 됐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미국의 이민자 유입 양상을 소개해 드렸었죠. 자, 17, 18세기에는 영국인들이 종교적 목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를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남부에 있는 대농장들, 목화 경작을 위해서, 플랜테이션 경작을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많이 데려왔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각 미국 지역에서 어떤 인종이 그 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분포하느냐를 지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과거 플랜테이션, 특히 목화 재배가 활발했던 동남부 지역은요,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흑인 인종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멕시코 국경을 경유해서 일자리를 찾아 넘어오는 히스패닉, 네, 라틴 아메리카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입니다. 멕시코 국경과 접해 있는 남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 계통은 바다 건너서 바로 상륙할 수 있는 태평양 연안 지역에 주로 많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이주민들에 의한 영향은요, 서로 간의 어떤 차별, 서로 간에 좀 따로 있고 싶다 이런 심리적 현상 때문에 서로 사는 거주지를 분리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먼 타국에 왔으면 또 같은 인종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고충도 나누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성된 게 우리 한인들도 LA에 건너가서 코리아타운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좋은 의미로 그런 분리, 같은 동양 사람들끼리 모이고 이런 게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이로 인해서 또 인종 간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는데요. 서부 유럽에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저임금 노동력들이 터키라든지 혹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알제리,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프랑스나 독일 등과 같은 서부 유럽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지역 내 산업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주 노동자. 이것은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는데요. 그냥 그 지역 내에서 혹은 같은 대륙 내에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이런 인근 아프리카 나라에서 광부로 그 나라의 이제 자원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단기적 이주가 많다라는 사실 정도만 참고해 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력이 국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인구가 빠져나가는 국가에서는 그만큼 일자리가 국내에서는 좀 여유 있어지겠죠. 실업률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긍정적 영향이 있겠고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국가에서는요, 저렴하고 저렴하고 싼 노동력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고, 또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여 살게 되기 때문에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빌보드 차트라든지 세계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모여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